여기 텐트입니다. 요만한 게 텐트예요. 팩을 따로 갖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가성비 남들 텐트 네이처하이크의 빅1, 그것도 동계용으로 스노우 플랩이 달린 모델 요거 한번 설치를 해보고 밤을 보내면서 뭐 어떤 간단하게 사용 느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본체 자체가 싱글월이다 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좀 작은 소품 백에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지금 텐트 본체예요. 폴대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갖고 다니면 됩니다.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텐트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보관이나 휴대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자, 이걸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설치 굉장히 간단합니다. 총 전체 무게가 한 1.2kg 정도? 무겁다면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 1인용 치고는 충분히 가볍다고 할 수 있어요. 팩 포함해서 본체, 폴대 다 포함해서 이쪽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무게, 휴대성, 부피 면에서 휴대성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텐트의 그 결합이 쉬운 편이에요. 폴대도 일체형입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통과, 슬리브 통과라든가 아니면 엑스폴 방식으로 뭐 클리브 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완전 하나입니다. 여기에 앞뒤가 있어요. 앞뒤. 이 폴대 끝부분의 색깔을 잡아야 됩니다. 노란색, 설명서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과 검정, 또는 뭐 짙은 회색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짙은 회색이 일반적으로 귀퉁이 부분에 색을 맞춰서 해야지 딱 맞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작죠? 지금 보자기 하나 이게 쑥 들어갑니다. 클립만 걸어주면 됩니다. 딱 1인 들어가고 약간의 공간이 있는 정도. 이쪽은 이제 전실로 배낭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양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이 좌우로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일단 실내 공간은 그냥 한 명이 그냥 누울 수 있는 정도. 내부 크기입니다. 벤틸레이션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겨울이라도 벤틸레이션 해준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싱글월이라 구조상으로 결로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더블월 구조가 일반적으로 결로에 좀 강한 편이죠. 싱글월이라 스노우 플랩이 있어서 바람 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름 같은 경우는 턱을로 연결해서 알아주면 됩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플랩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기사님 갑니다. 네, 드세요. 전기장판이라 들어야 되나? 멧돼지 조심하세요. 오늘은 거기세요? 네, 오늘 여기서 멧돼지가 저기까지 내려왔어. 아까 발자국 봤어요, 발자국. 오늘 사람도 별로 없는 줄 알고 한번 오는 것 같아. 여기 아무도 없어서 네. 멧돼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자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자야지. 멧돼지 오늘 제가 싸울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왜 여기 돌바닥에다 피시지? 왜 구석에다가? 여기 이제 불 피우려고 여기 이제. 이거 근데 안 따뜻해 보여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예요. 아 추운데? 그러니까 싱글홀 요게 이제 홀겹이라 지금 겨울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러니까 동계에도 쓸만한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동계 자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저 파모들 좀 오셔야 돼. 내가 얼어 죽어. 안 돼. 저 어떡해요? 그래서 요거를 과연 진짜 동계에도 쓸만한지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사람들한테 안내해줘야죠. 이거는 쓸만하지 않다. 그걸 직접 야외에서 이렇게 실제 테스트 안 하고 제품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극한의 테스트를 해. 몸 춥나요? 충나기 요즘 많이 춥나요? 몸 옛날에 많이 춥났어. 칼라칼라. 여기 지금 아무도 다행히 없어서 그러니까요. 딱 테스트하긴 딱 좋아요. 아 여기 완전히 야생인데? 여기 진짜 완전 야생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여기 캠핑장 아닌 줄 알죠. 야생 캠핑장처럼. 여기 바로 들어오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바로 없어요. 이거 저 야생 그대로. 다리불만 킬게 다리불. 다리불 화장실 들어가려면 혹시 위험하잖아요. 예. 저기만 비춰서 여기는 오케이, 어두워요. 오케이. 예, 예, 그 저기만 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휴대 준비가 너무 허접해요. 벨몬트 티타늄 우드 스토브인데 이게 문제야. 너무 허접해. 가격에 비해서 경량을 너무 추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요 기본 바닥에 대한 부분, 그다음 측면 폐쇄시킨 부분 티타늄인데 티타늄이 워낙 얇아서 잘 휘어집니다. 변형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일반적인 티타늄 재질 그 스토브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요. 그 다음 나머지 프레임들은 받침대 요 세 개는 스테인리스고요. 위에 속세가 되는 부분 스테인리스. 조립은 쉬운 편입니다. 조립은 쉬워요. 홈이 딱 붙여야되면서 딱 물립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 프레임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이 하판이고요. 받침 3개의 홈에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맞게 되죠. 이렇게 된 분이 바닥이고, 이렇게 알 모양으로 된 게 위로 가고. 결합은 없지 않은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설치는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견고하진 않습니다. 보면 프레임 자체 측면을 잡아준 게 없이 그냥 세 개의 합판이 이렇게 서로 견고하게 물리는 상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결합되기 때문에 이게 좀 뒤틀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받침대를 넣어주면 돼요. 홈이 있어서 홈 꽂아줘. 이건 이제 나무가 타다가 쓰러지거나 떨어지는 거는 막아줍니다. 얇아서 견역이 좀 심해요. 요게 벨몬트의 티타늄 우드 스토브. 제가 남들 가슴겨 얘기했던 물컵과 물병, 그 다음 거리 여기까지 걸어서 이제 물병도 걸 수 있고요, 컵도 걸 수 있어요. 야생 상황이면 여기 이제 삼각대 만들고 스토브 또는 지금 바닥 불을 이용해서 물 끓여야 되겠지만 지금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점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일반 기본 다른 물병들 입구가 넓은 물병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쓸 수 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끓일 수 있다. 여기다 쭉 걸릴 수 있어. 끓일 수 있어. 실제 사용상에서는 뭐 분해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는 없었다. 가격이 대신 좀 비쌉니다. 이게 거의 20만 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만 정도의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그렇게 없어요. 이 제품은 그 정도 아닙니다. 차라리 무게 좀 더 나그란 것 중에 괜찮은 구조를 가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제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는 경량에 남도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립식 스토브보다 큰 불을 좀 쬐고 싶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스토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 그러면 뭐 좋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 엄청나게 추워. 급격하게 온도가 확 떨어져. 또 오목하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어 있어. 가슴이
요건 헬콘텍스에서 나온 응급처치 킷 가방입니다. 헬콘텍스에서 요건 구매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사용한 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휴대성이 좋고 다양한 물품을 넣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 요건 비상킷으로 챙겨 다니시고 야외 갔다 오면 다시 생존병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방법을 관리하면 됩니다. 불쬐다가 이 불꽃이 튀어서 불방이 많이 생깁니다. 제 옷을 보면 이쪽에 불방이 많이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가까이 이렇게 손재다가 불꽃이 튀면서 나일론 재질이다 보니까 불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불방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입고 있는 옷은 헬콘텍스의 레벨 7이라는 합성 충전재가 들어간 동계용 파카입니다. 말 그대로 레벨 7 이름 자체가 미국의 그 ECWCS라는 극한의 혹한기 방한 옷 입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ECWCS. 그러니까 Extreme Cold Weather. 극한의 추위에 그런 어떤 날씨에서도 Clothes System. 그러니까 옷을 입는 방법, 체계, 뭐 그런 것들이 7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단계인 레벨 7은 프리마 로프트 파카를 이제 입게 돼 있어요. 굉장히 보온성이 좋고 젖어도 보온력이 유지되는 그런 어떤 군용의 특수 목적에 맞게끔 개발된 소재가 들어간 그 파카를 입습니다. 그 파카에 복각된 어떤 보면 좀 카피를 하면서 좀 더 디자인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럼 충전재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그런 제품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헬콘텍스 레벨 7 제품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이제 구매한 제품인데 이전에는 이 색깔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코요테 색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코요테 색이 들어와서 요거 지금 구매해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자, 미국 미 군용 레벨 7 자켓, 그러니까 3세대 레벨 7 자켓의 파카죠. 정확히 파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충전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미 군용 레벨 7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 로프트 스포츠 등급이 들어갔습니다. 스포츠. 그러니까 골드 등급, 그러니까 최고급 등급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보편화된 등급의 스포츠 등급이 들어있고 지금 헬콘텍스 레벨 7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머 쉴드,
거의 뭐 프리마 로프트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진 합성 충전재인데 그 등급 중에 얘는 아펙스라는 등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마 로프트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요. 같은 그 중량 대비. 근데 제가 이전에 그 3세대 프리마 로프트 레벨 7 자켓에서 입어본 느낌으로는 그게 좀 더 두껍고, 그러니까 충전량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더 두껍고, 그다음 좀 더 따뜻했습니다. 당연히 충전량이 좀 더 들어갔으니까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실제 무게가 그게 좀 더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1kg 넘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900g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900g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게는 좀 더 가벼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충전량이 좀 더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대신 충전재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프리마로프트 스포츠 모델보다는 좀 높은 등급의 아펙스 등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상쇄하려고 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초 자체 이게 마지막 6단계까지 입고 나오는 최종 그 위에다가 입는 옷이다 보니까 폼이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그러니까 폼이 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나마 헬콘텍스는 그걸 약간 디자인적으로 조금 좀 멋있게 개선시킨 것 같아요. 패치도 양쪽에 붙여시켜 있고요. 그다음 표면 원단도 테프론 코팅돼서 약간 발수 능력이 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온성 딱 비교한다 그러면 무게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무게 이런 것들 빼고 구체적으로 단순히 같은 사이즈 대비 무게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말고 같은 사이즈 대비 보온성에 체감되는 그 느낌은 군용이 더 나았습니다. 그게 좀 더 입었을 때 더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그렇게 따뜻하다는 느낌은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이게 안 따뜻하다는 게 아니고 이 옷 자체가 따뜻하지 않은 옷이 아니고 그때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 어떤 날씨에 군용 3세대 레벨 7 파카를 입었을 때 느낌과 지금 하이콘텍스 레벨 7의 이 옷을 입었을 때 느낌을 그냥 개인적 느낌으로 비교한다면 군용이 좀 더 따뜻했습니다. 충전량이 좀 더 들어가 있으니까 등급은 좀 낮은 어떤 합성 충전이 들어갔지만 역시 충전량이 깡패예요. 많이 들어갈수록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게 좀 더 무겁죠. 미국의 레벨 7 전체 그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5.8kg 됩니다.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거의 6kg가 되는 거예요. 옷만 6kg입니다. 그렇게 단계로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 말 그대로 체계화. 그러니까 옷을 장비로 이제 인식하고 그것을 체계화 시켜서 상황에 맞게끔 서로 조합해서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옷 자체를 장비로 인식해서 상황에 따라서 디전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합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다 단계별로 입혀서 영하 거의 50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ECWCS라는 시스템입니다. 그 자체 시스템이네. 예. 그 체계예요.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한국군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배워가지고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지금 불에서 한 뼘 정도 떨어졌을 때 따뜻함이 느끼지 않습니다. 거의 바짝 갖다 대야지 따뜻함이 느낄 정도예요. 생긴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불을 좀 크게 키워야 되는 상황을 밤새 몇 시간 이렇게 불 켜는 게 아니고 밤새 진짜 추운 날씨에 버티면서 불 유지하려면 정말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생존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어떤 뭐 텐트, 침낭 이런 장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돼요. 돌을 계속 주변에 놓고 데워서 하나씩 교환해 가면서 돌을 품고 또 식으면 또 다른 데워진 돌로 교체하고 또 데우고 그렇게 해서 불이 약해지더라도 데워진 돌에서 나오는 그 복사열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그걸 이용해서 체온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연료를 아껴가면서 밤을 버틸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 정도만 떨어져도 온기가 전혀 느끼지 않아. 완전 붙어야지. 이 정도 붙어야지. 그러니까 장비, 체온 유지 관련 장비 정말 잘 갖춰야 됩니다.
10시가 좀 넘었는데 벌써 표면에 옮겨야 됐어요. 얼음덩어리. 지금 내부 공격 다 내부가 싸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침낭 커버를 쓰지 않고 오늘 그냥 자보겠습니다. 실제 침낭 커버를 쓰지 않았을 때 내부 온도 차이 해가지고 결로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미 뭐 결로는 이미 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도 얼음이 얼었고 내부에 이미 결로로 인해서 여기 싹 얼었습니다. 얼음들 싹 얼었어. 이게 이제 내부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 또 침낭으로 떨어지거나 이제 물기가 내부에 막 스며들어서 옷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침낭을 적게 할 수도 있고 텐트 내부를 이제 적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일단 이렇게 잡시다. 좌우에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전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주 작은 이 지퍼만 있어요. 입구 쪽이 아니고 이쪽 전시를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지퍼만 있고 여기 신발 같은 거 이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여기는 문 여는 게 없어요. 지퍼가 없어요. 여기 이쪽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렇게 공간을 확보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전실만 있는 상태고 한쪽에만 이렇게 출입구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잘 안 다치냐. 이건 이제 이쪽 전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배낭을 좀 뒀고요. 오늘 핫팩을 터뜨리지 않고 그냥 옷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잠을 자겠습니다. 이 침낭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침낭이 과연 지금 영하의 온도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보온성을 가지는가. 핫팩 없이 영하 지금 8도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영하 5도고요. 최저 영하 8도라고 지금 예보가 나왔어요. 내가 봤을 때 아침에 가면 여기 이 다음 부분 여기 다 침낭 젖을 가능성이 높아요. 침낭도 기본적으로 어떤 발수 처리가 되어 있는 외피를 가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뭐 다운 침낭 같은 경우에는 다운도 이제 DW 그러니까 발수죠. 발수 코팅된 그런 어떤 그 우모를 사용한 제품 좋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동기에 쓰려면 그 정도의 성능 가진 녀석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침낭 커버가 필요해요. 침낭 커버를 쓰게 되면 결로들 이런 것들에서 침낭이 져서 보온력 상실한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는 사람 한 명이 그냥 누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부 넉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의 타이트합니다. 지금 1인용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앉아있을 때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랜턴 거리가 있고요. 있을 건 뭐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고요. 내부에서 벤틸레이션 조절할 수는 없어요. 뭐 열고 닫고 할 수는 없고 외부에서만 지지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좌우측에 이렇게 전실이 있고요. 오른쪽 전실은 작은 지퍼에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여기 자체에 문은 없습니다. 이쪽은 출입구 지퍼 없어요. 출입구는 쪽 한쪽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전실 겸 이제 출입구 형태고. 이게 보온성에 조금 불리함이 있네요. 보온성에 불리함이 있습니다. 밀착된 게 아니고 여기 또 공기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메쉬망이라서 지금도 밑에서 바람이 쑥 들어온 게 느껴집니다. 플랩이 있지만 머드 플랩, 뭐 스노우 플랩 어쨌든 바람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한 또 눈이 치고 들어온 걸 막기 위한 플랩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이쪽으로서 한기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고 또 이 메쉬망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에 동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 아예 뭐 텐트가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좀 애매한 게 최대한 이 벽면에 안 닿게 해야 되는데 좌우측은 메쉬망이라서 다행히 결로가 잘 발생되지 않겠죠. 메쉬망 쪽은. 나머지는 나일론 쪽엔 발생될 수 있고 여기서 녹는 것이 내려가서 타고 와서 왼쪽으로 타고 와서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겨울에는 특히 싱글을 쓸 때는 이게 침낭 커버를 꼭 쓰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 상태로 한번 자보고 결로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내일 아침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얼었어요. 이게 다 얼음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녹게 되면 침낭을 다 적시고 텐트 내려보다 적실 수 있어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얼음을 있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만약 여기 내부에 음식을 해 먹거나 난로를 켜버리게 되면 이게 다 녹아서 물로 다 바뀌고 텐트 내부 다 젖는 거죠. 이게 길이가 넉넉치가 않아요. 이게 제 키가 큰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침낭의 끝, 그러니까 매트의 끝, 매트의 머리 딱 탔습니다. 침낭도 타. 이거 끝부분 발가락이 시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축축합니다. 벌써 얼었죠. 발가락 끝이 시려운 거니까 노출된 부분 발가락 끝이 이렇게 닿고 실제로 좀 젖는 거죠. 이게 만약에 기본 발수가 안 돼 있는 침낭이면 또 습기에 약한 그런 어떤 뭐 침낭이라 그러면 다 젖습니다. 젖어. 이 길이가 넉넉치가 않네요. 길이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은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키 크신 분은 안 나온다. 지금 7시 아침이 됐습니다. 어쨌든 침낭 덕에 잠은 좀 잤습니다만 어쩐지 발가락이 시렵다고 했어요. 이게 안 닿을 수가 없습니다. 침낭이 텐트 내벽에 닿죠. 그러면 이 한기를 그대로 침낭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젖을 수밖에 없어요. 침낭의 외피가 방수 재질 또는 발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침낭 커버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 침낭이 보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 계속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자다 보면 이게 움직이면서 침낭이 계속 부딪혀서 한기가 계속 들어와서 지금도 발가락이 얼얼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도 텐트 표면에도 위에서 결로가 이제 일부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겨울에는 이런 침낭 커버를 꼭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지퍼 이런 쪽 방수가 안 되는 쪽으로 떨어지면 내부까지 스며들어서 보온력을 상실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침낭 내부
지금 어제 얼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얼음을 얼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냉동고에서 잠을 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만큼 날씨가 추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날씨가 좀 풀린 상태라면 이 얼음이 다 결로가 돼서 물방울이 돼서 침낭 위라든가 텐트 이쪽 부분에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싱글월 어떤 특징이 어쩌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단점적인 요소. 어떻게 보면 이쪽이 지금 더블월 개념이죠. 양쪽이. 왜냐면 바깥에 전실 바깥쪽이 이제 플라이 역할이 되는 거고, 내부는 이너 텐트 역할이 돼서 여기는 지금 건조합니다. 이 안에 공기층, 요 사이에 공기층에 의해서 저쪽에서 발생된 결로들이 다 증발돼서 내부 이너 텐트에는 결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랑 이게 더블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너 텐트가 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전실 부분에 외피가 이제 플라이가 됩니다. 플라이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얼어붙었죠. 여기와 여기 그 사이에 공기들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이 더블월 구조의 내부 이너 텐트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최소화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텐트는 좌우 측면은 더블월 구조고 나머지 부분은 싱글월의 어떤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양쪽에 가진 장점과 단점을 공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여튼 결로 많이 발생한다. 싱글월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머리 부분도 다 젖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키 큰 사람이 쓰기에는 180 정도 되신 분이 쓰기에는 이게 분명히 좁습니다. 머리 여기 분명히 닿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 야떼 엑스튜브라는 이 매트가 딱 맞습니다. 끝과 끝이 딱 맞아요. 여유 없이 그냥 딱 맞습니다. 이거 다 젖어버려. 여기 젖어버려. 이거 얼음 얼어서 이게 이제 날씨가 해가 뜨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가 다 젖어버린단 말이죠. 싱글월을. 오히려 지금 꽝꽝 언 상태가 더 나은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날씨가 좀 더 풀렸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내부에 물이 흥건하고 침낭 다 젖고 매트 다 젖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결로 상태, 그다음 동계에서 어떤 동계에서 쓸만한가, 이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바람을 막아준 플랩이 있기 때문에 플랩이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계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했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계에 쓰기엔 그렇게 적합하진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싱글월 구조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고, 그다음 설치가 또 굉장히 쉽고, 그리고 한 명이 그냥 누워서 자기에는 나쁘지 않은 공간을 제공해 준다. 그다음 가격이 참 착하다. 이 정도가 장점 정도 구매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성인이 앉았을 때는 보시면 앉았을 때 머리가 이렇게 크게 닿진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제가 170인데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낮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적당하다. 괜찮아요. 가운데 부분 괜찮아요. 이제 폭은 좀 좁은 편이다. 길이도 좀 정말 빠듯하다. 침낭을 써버리면 침낭이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앞에 전실은 나쁘지 않아요. 전실 좌우로 있는데 이쪽 전실은 이렇게 배낭과 그다음 작은 물품들, 그다음 신발 놓기 나쁘지 않고, 나머지는 이쪽 반대편 쪽으로도 물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될 것 같고, 간단 조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 전실을 펼쳐서 타프처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을 더 확장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요리를 물 끓이고 간단 조리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퍼 부드러운 편이에요. 지퍼 부드러운 편이고, 아직
크지는 않은데. 아담하고 설치가 쉽고 가볍다는 장점을 가진 남들 가격 대비 성능 무난한 함재지만 겨울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꽝꽝하네 꽝꽝. 애초 구조 자체가 강풍에 강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텐트를 쳐야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뭐 선자령이라든가 태기산 같은 데다가 쳤다가는 거의 뭐 잠 못 잔다고 봐야죠. 텐트가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악천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눈보라가 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텐트를 10만원 정도 가격에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국 브랜드인 ODC 아웃도어 채널 ODC에서 나온 마크 1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이거는 경량이 아주 그냥 가볍게 어딘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둘레길 같은 것들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그래서 악천후가 예상된다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는 곳 지형을 찾아가서 또 비가 올 정도의 날씨라면 타프를 한 번 더 쳐줘서 그렇게 해서 잠자는 걸 추천드리는 그런 텐트입니다. 단독으로 악천후라든가 비가 많이 온 날 노출됐다가는 제가 볼 때 결로 문제가 분명히 따라와서 내부가 젖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 구조상으로도 그런 악천후, 특히 강풍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분명히 사용 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경량의 어떤 목적에 여행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생존 매장으로 비치해 둘 만한 진짜 좀 저렴하지만 그냥 쓸만한 텐트를 원한다 그러면 플라이탑에 나온 그 텐트 그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겠네요.